어르신,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죠? 최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에 깜짝 놀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연금 좀 받는 것밖에 없는데 왜 보험료가 한 달에 15만 원이나 나오지? 이런 걱정 낯설지 않으시죠? 알고 보니 그게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하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내가 왜 피부양자에서 빠졌는지, 어떤 소득이 걸리는지,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딱 13가지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건 꼭 챙기겠다,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졌다는 말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병원도 못 가나? 이런 걱정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연금 조금 받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예금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전국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피부양자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남편이나 자녀 같은 가족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 건강보험에 같이 묶여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보험에 얹혀있는 상태예요. 보험료는 영원인데 병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이죠. 양산에 사는 이순자 어르신도 딸 직장보험 덕분에 병원 갈 때마다 걱정 없이 진료받으셨대요. 몸이 좀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양자 자격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탈락되는 걸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를 경제적으로 스스로 보험료 내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연금도 받고 예금도 조금 있고 가끔은 일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이제는 본인이 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금 소득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런 공적연금을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기철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 조금 넘는데요. 그 금액 하나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졌고 이후 매달 21만 원씩 건보료를 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선 그 연금 받아도 남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연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연 1,00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부터는 초과분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돼요. 수원에 사는 정재분 어르신은 예금과 배당금 이자가 1,200만 원 정도 되셨는데요. 그 200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셨답니다. 나는 평생 절약해서 모은 건데 왜 벌칙 받는 기분이냐며 허탈해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여기에 더해 알바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르신 자녀 가게 도와주고 수고비 좀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마산에 사시는 이재분 어르신은 손주 가게에서 한 달 도와주고 120만 원 받으셨는데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돈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부부 중 한 명만 기준 넘겨도 둘 다 자격 상실된다는 겁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김순애 어르신은 남편분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조금 넘는 바람에 본인도 같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 연금인데 왜 나까지 빠지냐고 했더니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대요. 거기다 재산 기준도 따집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집, 땅, 건물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과세 표준이 높아지고 이게 피부양자 심사에 걸리게 돼요. 일산에 사는 최석준 어르신은 오래전 산 아파트가 공시가가 올라 과세 표준 5억 4천을 넘겼고 그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셨습니다. 나는 그냥 살고만 있었을 뿐인데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니 참.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죠? 형제자매는 더 까다로워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재산 기준은 1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은 거의 없어야 인정돼요. 광주에 사시는 정태식 어르신은 여동생 피부양자 등록하려 했는데 시골 땅 때문에 기준을 넘겨서 등록이 취소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 피부양자 자격 심사는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죠. 그리고 12월이면 결과가 나와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산 조춘자 어르신도 11월까진 괜찮았는데 12월에 자격 상실 안내문 받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나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대략 매달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청주의 이대호 어르신은 연금 겨우 받아서 생활하는데 보험료로 20만 원 넘게 나가니까 너무 버겁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감면은 됩니다.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전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보공단에서는 4년 동안 첫 해엔 80%, 그 다음해엔 60%, 그 다음해엔 40%, 마지막은 20%로 4년간 단계적으로 감면을 진행해 줍니다. 고향의 박영호 어르신은 첫 해 보험료가 3만 원밖에 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하며 웃으셨어요. 소득이 잘못 반영됐거나 예전 자료가 잡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신정자 어르신은 해지한 예금이 여전히 소득으로 잡혀서 공단에 이의 신청했고 결국 자격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12월에 소득이나 재산을 정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무조건 11월입니다. 12월에 소득 줄이고 재산 정리해도 그의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전의 장옥희 어르신은 12월에 주식 자녀에게 넘겼는데 이미 탈락된 뒤라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김포의 오정숙 어르신처럼 9월 10월쯤 공단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금융소득 기준 넘는지 확인하고 재산 합산 여부 체크, 부부 소득같이 잡히는지 문의하는 사전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어르신, 이 피부양자 제도는 나라에서 힘든 분들 도와드릴게요 하고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갑자기 자격이 사라지고 보험료만 늘어나죠. 하지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르실 거예요. 왜 탈락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아셨으니까요. 영상 보신 김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 한번 들르셔서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러 왔어요. 이렇게 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댓글에 나도 탈락했어요. 이건 꼭 챙길게요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속 정보 제가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니어의 하루였습니다.